쌍욕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 감정이 해소가 되니까 그 상대에게도 더 이상 그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작가 명작입니다. 마음공부 프로젝트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엔 그림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6가지의 원형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내 안에 6개의 월굴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6가지 원형에는 고아, 방랑자, 전사, 이타주의자, 순수주의자, 마법사가 있습니다. 원형이란 개념은 인간의 정신에 뿌리 깊게 박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일정한 양식이다라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나도 나를 정말 모르겠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가시나무 가사도 있잖아요. 요즘 유행인 국회도 내 안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어떤 문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탈락이 된 상황에서 각 원형별로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원형인지 확인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반응은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야. 내가 최고의 인재였다고. 두 번째,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에 들지 않았어. 면접하는 내내 뛰쳐나오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세 번째, 난 최고의 인재가 분명해. 날 채용하도록 설득시키고야 말겠어. 우리 중 누군가가 합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행복해. 다섯 번째, 때가 되면 꼭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나타날 거야. 여섯 번째, 직장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뭔가를 배울 수가 있었어. 각 반응에 대한 원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본인과 비슷한 것 같나요? 이 6가지 원형은 삶의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아, 온몸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다. 두 번째, 방랑자, 진짜 나를 찾아 떠나다. 세 번째, 전사,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다. 네 번째, 이타주의자, 사랑을 베풀 줄 알다. 다섯 번째,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다. 여섯 번째, 이제 삶을 변모시키다. 만약에 본인의 원형이 고아 단계라면 고아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아 단계를 온전히 경험해야만 한다. 즉, 자신이 겪는 고통과 절망과 냉소주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칼융 심리학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내면을 억압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내 무의식에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그 감정, 쉽게 말해 불쾌한 감정을 직면할 때 그 감정은 오히려 흘러간다. 나를 통과해 지나간다 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해드리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시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신비주의 시인이자 수피인 루미의 시를 살펴볼게요. 여인숙,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거나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19세기 페르시안 시인이자 수피인 루미의 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의식의 정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대운을 맞이하거나 변화를 맞이할 때 가장 심각한 감정의 동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 감정이 해방되는 기회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감정을 대면하고 느꼈을 때 흘려보낼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그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은 우리를 통과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감정을 대면하면 좋을까요? 감정을 대면하는 데 도와주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아, 성장한다는 것은 심리적 추락을 경험하는 것, 자신의 고통과 실망, 상실과 분노를 오롯이 느껴라.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
고통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 고아 원형의 핵심은 자책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아 원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수치심이 올라온다 해도 그 어떤 기분 나쁜 감정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고아 원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1단계 매일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습관을 갖는다. 외롭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등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상할 때 다른 이들에게 손을 뻗어 당신의 느낌을 털어놓는다. 저는 일기를 많이 썼습니다. 나중에 아티스트 웨이라고 할 거지만 거기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명상과도 같아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실타래를 점점 더 복잡하게 꼬게 되지만 글쓰기로 했을 때는 내 자신의 감정을 쓰면서 한번 다시 읽으면서 그 감정을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관찰자 시점에서 그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스스로에게 금지했던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번 거짓말 이야기는 제 얘기였습니다. 네. 평생 거의 강박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억압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담화 같은 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일기를 나중에 읽어보면은 수년 전에 쓴 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유치하게 일기를 쓸 수 있잖아요. 왜 속상하니까. 근데 저는 그 일기를 쓸 때도 그 일기를 혹시 누가 볼까 해가지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기를 쓸 때도 누가 그랬다 뭐 이렇게 주어는 항상 빼버리고 내 감정만 쓰고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 좀 하면 어떻습니까? 뒷담화 좀 하면 어때요? 너무 심각한 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얼마나 힘들게 했나를 깨닫고 나서 그 모닝 페이지 그 일기에다가 얼마나 쌍욕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네, 주위 사람들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감정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해소가 되니까 그 상대에게도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마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아까 그 루미의 시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욕이 치미는 그 순간 그 감정을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흘려보내면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미칠 것 같은 슬픔, 즐거움, 겁나는, 사랑 등의 말로 감정을 느껴보는 것이다. 자신의 나약한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보답으로 그들을 도와주어라. 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적대적인 감정을 느껴서 그런 타인을 불러들였던 어쨌든 살다 보면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어떤 분의 강연을 보니까 아가리 파이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아가리 파이터들이 참 많습니다. 드러내놓고 아가리 파이터가 있고요. 몰래 은근슬쩍 아가리 파이터들도 많습니다. 그쵸? 그런 상황이 몇 번 이제 연속이 되고 내지는 어떤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아가리 파이터들 때문에 내 감정을 내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아가리 파이터들이 주로 하는 예민하다 내지는 감정을 부정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내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감정은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게 느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두려움 없이 일기에 쓰고 그 감정을 오롯이 느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2단계, 당신의 몸을 잘 인식해서 그 안에 쌓인 감정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마사지, 육체노동, 요가 등 신체적 자각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오겠지만 강한 감정을 억압하면 그 감정은 우리 신체에 상을 남깁니다. 보이진 않지만 신체에 뚜렷한 각인을 남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어릴 적 상처를 대면하는 순간이 오면 이빨이 막 지릿지릿하다라든지 아니면 속이 좀 안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잠이 온다라든지 이러한 신체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위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내 감정을 일기장에 쓰고 내 감정을 대면하다 보면 신체에 쌓인 감정도 해소가 됩니다. 3단계, 심각한 고통, 절망감, 그 상실감이 느껴질 때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당신이 신뢰하는 친구와 함께 당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껴라.
숨을 들이신 뒤에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표현하면서 당신의 눈물과 분노와 두려움을 밖으로 표출하라. 이때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그 어떤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쌍욕 치미는 건 당연하고 온갖 수치스러운 생각, 온갖 미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대면하면서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압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지 마라. 그저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주라. 그것을 완전히 표현하고 난 후에는 일종의 의례로 목욕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일광욕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후에 당신이 안전한 곳에서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말해주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방랑자 원형에 익숙해지는 방법입니다. 1단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습관이나 경험, 행동, 상황, 아이디어를 유심히 살펴본다. 다른 사람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당신에겐 나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각해라. 적절한 때를 골라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만일 그게 불가능하면 정서적 거리라도 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단계 당신에게 맞지 않는 일은 분명히 거절해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과 호기심은 다른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당신을 이끌 것이다. 이타주의자는 첫 번째 타인을 친절하게 보살필 기회를 찾아라. 2단계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활동, 장소에 관심을 기울여라. 사랑이 특히 언제 당신을 환하게 밝혀주는지 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지 생각해보라. 3단계 자신을 인도주의자라고 생각하라. 4단계 스스로를 사랑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전혀 만족감을 주지 않는 일은 그만두라고 합니다. 대신에 진심으로 베풀 수 있는 일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순수주의자입니다. 1단계 매일 가능한 많은 시간을 내서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두 번째,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지를 결정한다. 이것의 이상적인 결과를 머릿속에 그린다. 당신이 바라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적되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3단계 자신의 내면의 안내자를 신뢰하라.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안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4단계 자신의 꿈을 기록해둔다. 이것은 의식이 놓치고 있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무의식이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라. 마법사 원형에 익숙해지는 방법 1단계 당신의 삶이 이상적인 균형을 잡는다면 어떤 모습일지 묘사해 본다. 2단계 당신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3단계 당신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아본다. 그러면 당신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그림자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림자를 당신의 삶 속으로 끌어안아라. 4단계 자신의 원칙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연습을 하라. 5단계 솔직하게 자신의 실패한 부분을 생각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뉘우친다. 6단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잠재력을 보는 연습을 한다. 6가지 원형은 어쨌든 우리 삶에서 조금씩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원형이 만약에 억압당할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고아 원형이 없으면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 방랑자 원형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의견에 따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전사의 원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짓밟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 이타주의자 원형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일할 수 없다. 순수주의자 원형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한다. 마법사 원형이 없으면 시간을 갖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상황에 휩쓸리고 만다. 오늘 이렇게 6가지 원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흥미로우셨나요? 이 책의 제목은 내 안에 6개의 얼굴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쵸? 자신 내면에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내면에 이 다양한 얼굴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줌으로써 내 안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부캐도 생긴다면 좋겠죠?